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를 검색해보면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와 진천 미르 309 출렁다리 두 가지가 거의 나오는데요. 두 가지 출렁다리가 나올 때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출렁다리를 모두 방문해보고 자세한 정보를 포함해서 두 곳의 비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차를 하고 내려왔는데 요 모노레일 승강장 바로 옆으로 이렇게 출렁다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봅니다. 자, 우선 예당호 출렁다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예당호 옆에 있는 출렁다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 8시 53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3월부터 12월 첫째 일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12월 첫째 일요일 지난 때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개장을 하는 곳이니까 저는 지금 오픈하기도 전에 온 거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예당 관광지 주차장으로 저는 검색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겨우 자리 하나가 있어가지고 주차를 하고 왔는데, 아니면 좀 주차를 멀리 하셔야 될 수도 있다. 대신에 주차 요금은 무료입니다. 자, 이렇게 딱 벌써 걷고 있는데, 야, 한눈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왜 벌써 사람들 저 건너고 있는 것 같은데? 오픈이 9시부터라고 해가지고 저는 거의 뭐 처음일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 계시고요. 또 예당호 출렁다리의 특징 중 하나가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강아지나 고양이 이렇게 반려동물과 같이 오신 분들도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딱 오면 이렇게 바로 예당호 수변 무대가 이렇게 왼쪽으로 보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해서 건널 수 있는 것 같네요. 주차장에서 진짜 가까워요. 한 200m 정도 될까 말까? 자, 참고로 여기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이 휴무입니다. 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여기 폭이 1.8m라고 알고 있는데 3명에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고, 오, 흔들흔들해. 오, 이 밑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게 출렁다리를 좀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바닥이 좀 뭐 폭신폭신까지는 아니고 살짝 흔들리려나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을 걷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 움직임을 거의 느끼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로 총 길이가 402m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중앙에 주탑이 보이는데 저 주탑이 64m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주탑이 나타났는데 여기 주탑에 보면 중간에 여기 건물이 보이죠? 여기 이제 한 3층 높이의 전망대로 갑니다.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호수 중앙에 있는 주탑, 그리고 그 주탑에 있는 전망대. 오, 벌써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경치가 나타납니다. 여기가 원형 구조라서 이렇게 예당호 모습도 멋지게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 보통 많이들 사진 찍으시는 포인트가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이는 곳, 요 포인트가 제일 예뻐 보이긴 합니다. 이게 제가 외국에서도 거의 셀카를 찍진 않는데 또 여기 왔으니까 또 이렇게 하나 남기지 않을 수가 없고. 어이씨. 그리고 이제 출렁다리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뭔가 있죠? 이게 음악 분수입니다. 예당호가 음악 분수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일 빠른 시간이 낮 2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분수가 분사를 하면 물이 110m 높이까지 치솟는다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야경이 아름다워서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경 100선에도 선정이 된 곳이라고 하는데, 오늘 촬영이 제가 오전이라서 안타깝게도 음악 분수는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전망대를 이렇게 올라오셨다 내려가실 때 보면, 지금은 제가 사람이 없어서 편하게 내려가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내려갈 때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이제 계단 폭이 좁아서 뭐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보행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또 바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 출렁다리의 나머지 반이 나오죠. 막 흔들흔들 이런 느낌을 상상을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살짝 폭신폭신한 느낌.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오셔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2m 길이의 출렁다리를 거의 건넜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오면 현지 농산물이나 특산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나 저쪽엔 또 편의점도 보이네요.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작은 광장이 나타났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느꼈던 게 출렁다리 자체는 정말 한번 꼭 와볼 만한 명소다. 대략 저 같은 경우는 전망대를 거쳐서 건너오는데 20분이 걸렸으니까 사실 돌아가는 거 뭐 주차를 감안하더라도 1시간이면 넉넉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예산의 경우에는 황새가 유명하더라고요. 여기 또 황새도 많이 언급되는 걸 기억을 했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방문한 이제 예당호 출렁다리, 그리고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 예당호 모노레일 외에도 예산군의 주요 관광지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 걸 저도 보고 있는데, 뭐 제가 외국 여행을 주로 다녀서 외국 여행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옛날부터 국내 여행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예산 여행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 전망데크도 멋진 포토존 중에 하나네요. 돌아갈 때 좀 덜 아쉬운 거는 출렁다리를 한번 건너온 걸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건널 수 있다는 거죠. 정면에 보이는 곳도 그렇고 곳에 이제 좀 작은 데크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렁다리 근처에서 트레킹을 즐기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입구 쪽으로 나가다 보면 이렇게 입구 옆에 예당호 모노레일이 있는데요. 보통 출렁다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이 예당호 모노레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도착하셨을 때 미리 매표를 하고 출렁다리를 즐기시기를 권하더라고요. 운영 및 탑승 시간은 이렇고요. 요금은 이렇습니다. 저는 출렁다리 즐기고 지금 이제 10시인데 탈 수 있는 시간대가 마침 다행히 남았네요. 여기까지 제가 영상에 담을 생각은 없었는데 결국 표를 샀습니다. 저는 2번 칸에 탑승했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 이거 상당히 지금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 신기하다 이거. 이게 수평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시작부터 아주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파란 내리막길로 내리막길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이제 예당호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소나무 향기 있어. 요 밑에는 산책로가 있구나. 이제 드디어 예당호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치가 펼쳐져요. 이렇게 1320m 22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냥 평평한 곳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좀 그런 움직이는 맛이 있고, 정확히는 호수 위를 간다기보다 이제 호숫가에 조성된 소나무 숲 사이로 가면서 이제 중간중간 또 옆으로 호수도 보이고 또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만끽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렁다리에 오신 분들은 한 번쯤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만 있다면요. 휴일이라서 확실히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 관람을 모두 마쳤습니다. 출렁다리가 막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아니라 좀 포근한 느낌? 크게 불편하지 않게 다녀올 수 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예산 여행을 이렇게 한 게 사실상 처음인데, 오늘 제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내돈내산 제안에 온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좀 편안하게 다들 친절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여행이 됐습니다. 진천 미르 309 출렁다리에 가기 위해서 주차장에 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일요일이라서 그런데 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주차비가 있습니다. 소형 승용차 같은 경우는 4,000원, 버스라든지 저렇게 대형 차량들은 8,000원. 근데 12시간이 넘으면 주차비가 4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래 이렇게 장기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단속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주차장을 농다리 생태문화공원 주차장으로 검색하고 들어왔는데 저 위에 2주차장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걸어서 저 앞에 농다리까지 지금 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인 것 같은데, 근데 아까 2주차장 같은 경우도 진짜 운 좋게 자리가 겨우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길이 되게 좁습니다. 두 사람이 교행해서 지나가기도 상당히 좀 어려울 정도로. 어쨌든 도착을 한 것 같네요. 이게 진천 농다리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바위는 있는데 좁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다리랍니다. 고려가 936년에 건국이 됐으니까 이게 1000년도 넘은 다리인 거죠. 그리고 이게 막 물이 넘치면 어떡하나 무너지지 않나 막 이런 걱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 물이 잘 빠지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생각보다 되게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다리를 다 건넜습니다. 농다리를 건너니까 이제 이런 곳이 나타났는데, 일단 출렁다리를 왔든 아니면 그 둘레길을 걷든 이 종합 안내판이 보이는 이쪽 이제 데크 언덕으로 가는 게 맞고요. 자, 이제 처음 시작되는 이 오르막길이 현대모비스 야외음악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계단을 지나서 이 언덕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이 청룡 조형물을 지나서 여기가 현대모비스 야외 음악당입니다. 야, 저쪽에 출렁다리가 보이네요. 농다리를 건너서 쭉 올라오셨다가 이 야외 음악당이 사실 안 보여요. 여기 나무가 빽빽해 가지고 청룡 조형물이 있다 그러면 출렁다리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초롱길인데 이쪽 그 둘레길이 되게 예쁘다고 해서 사실 둘레길을 한 바퀴 돌고 저 출렁다리를 가는 코스로 제가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자, 초롱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는 나무 데크길로 되어 있는데 되게 시원해요. 지금 호수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데 더운 날씨에 오르막길을 걸어서 좀 더워서 그런지 지금 이 시원함이 정말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의 경우에는 사실 거기만 관람을 하고 끝내는 게 가능했었는데 여기 진천 촉평호 미르 309 출렁다리의 경우에는 사실 좀 많이 들어와요. 차로 들어올 때부터 시골길을 따라서 좀 꼬불꼬불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주차장에서부터도 또 많이 걸어왔고, 여기 또 입구에서도 또 출렁다리를 가기 위해서는 또 오르막을 또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갔다 오는 데만 최소 1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여기 이 트레킹 코스를 걷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넉넉하게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호수를 구경하면서 걷다 보면 저 멀리 이제 다리가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늘다리입니다. 이것도 얼핏 생긴 건 그 예당호 출렁다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출렁다리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살짝 흔들리네. 이거 약간 흔들려. 그 예당호 출렁다리보다는 조금 더 흔들림이 느껴지는데 뭐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어디 한번 서서 한번 느껴볼까요? 그냥 약간 이렇게 진동이 있는 정도, 뭐 크게 그렇게 흔들림이 영상에선 잘 안 보이죠. 그 제주도의 용연 계곡에도 보면 흔들다리 출렁다리가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좀 흔들림이 좀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걸어가니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내가 무거워서 그런가 보다. 자, 이렇게 하늘다리를 건넜습니다. 야, 여기 느낌 있는데 이렇게 다리를 건너오면 간이 매점이 있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르 309 출렁다리를 향해서 가는 길인데요. 여기는 호수랑 되게 가까이 있네, 다리가. 이거 그 호수 물 올라오면 그 뜨는 불규식 다리 같은데. 이렇게 둘레길을 한 바퀴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야외 음악당. 전망은 확실히 이쪽 데크가 더 좋네요. 그리고 저 산 위에 저기 정자가 하나 보이는데 저게 농암정입니다. 이제 미르 309 출렁다리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출렁다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3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픈이라고 합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입장 마감이 30분 전이에요. 다른 곳과 다르게 좀 입장 마감이 일찍 끝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반려동물 입장이 안 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동반해서 출렁다리를 건너실 수가 없고요. 이곳도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경치가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평평한 길은 끝나고 언덕길 모양인데요, 이제는. 여기 미르 309 출렁다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건너시든 저처럼 이렇게 트레킹을 하고 건너시든 어차피 오르막은 가야 됩니다. 뭐야, 이제 출렁다리야. 이거 생각보다 금방 왔네. 요 이제 밑에가 출렁다리. 이제 사람들도 많고 다 이쪽으로 건너고 있어. 다 이쪽으로. 드디어 건넙니다. 이건 밑에 보인다. 야, 이건 흔들려요. 야, 이건 진짜 흔들립니다. 이게 센터로 오니까 이게 흔들리는데 일단 밑에도 보여서 숲이랑 호수 그대로 지금 눈에 들어오고, 지금 저기까지, 여기 이제 중앙으로 건너실 분들은 잡지를 못하니까 몸을 가누시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휴대폰 같은 거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흔들리는 걸 영상에 지금 이렇게 담을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흔들립니다. 지금 이게 뭐 철조망들이 다 양쪽에 이렇게 있어서 뭐 안전하긴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몸을 가누기 힘들 수도 있겠다. 언제든지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를 검색했을 때 이 미르 309 출렁다리가 검색된 이유를 이제 그 비밀을 밝혀드릴 차례인데, 사실 길이만 놓고 보면 예당호 출렁다리가 긴 게 맞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가 총 402m, 그리고 이 미르 309 출렁다리의 경우는 이름 그대로 309m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로 보자면 예당호 출렁다리가 93m 더 긴데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우주탑 출렁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탑이 없어요. 주탑이 없이 그냥 제가 출발한 저 끝에서부터 저 도착하는 저 끝까지 기둥이 하나도 없이 출렁다리만으로 구성됐다는 겁니다. 우주탑 출렁다리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은 1.6m 정도로 이제 흔들리는 거는 감안했을 때는 2명, 3명에서 건너지 마시고요. 그냥 한 줄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사실. 어쨌든 이 다리는 70kg 성인 남성 기준으로 동시에 1650명이 건널 수 있게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 이 높이 진짜 이 호수 위를 걷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아까 지나가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좀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요 밑에를 쳐다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호수 위에 한 몇 미터 정도에 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높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 여기는 왜 이렇게 흔들려? 여기는 끝부분인데도 많이 흔들립니다. 아유, 아쉽지만 거의 이제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출렁다리를 가장 마지막에 건넜으니까 이제 오늘 이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는 셈이네요. 오늘 이렇게 충남 예산의 예당호 출렁다리와 충북 진천의 미르 309 출렁다리 두 군데를 모두 체험을 했습니다. 뭐 비교 리뷰라고 해서 뭐 누가 더 낫다 보통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목적으로 영상을 기획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르잖아요.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우주탑 출렁다리. 주차장도 좀 붐빈다는 이런 공통점을 좀 제외하면 성격이 정말 다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의 경우에는 정말 가까운 곳에서 쉽게 편하게 이렇게 좀 즐길 수 있었다면 여기 진천 미르 309 출렁다리는 여기를 위해서 찾아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약간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점.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라는 타이틀의 유사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다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곳 출렁다리의 여러 가지 면모를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기회로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